안녕하세요. 추석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전번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설명을 조금 하면은 이제 리셋이라는 신호고요. 리셋하고 인터럽트가 있는데 그 인터럽트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가서 인터럽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셋은 리셋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그 인터럽트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셋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전지전능한 기능이 있어서 리셋 핀에 어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시스템은 초기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상상 설명은 인터럽트 파트에서 설명을 하고요. 리셋 펄스는 시스템 초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꼭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 최소 한 번 이상의 리셋 펄스가 인가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셋 펄스 인가 시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0000번지를 가집니다.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0000번지에 있는 명령어가 제일 먼저 수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0000을 콜드 스타트 어드레스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메모리는 크게 용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아마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스택 메모리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용도로 나눈 겁니다. 용도로 나눈 거고요. 프로그램 메모리는 이제 명령어를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C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C 언어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만들면은 그 명령어가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는 그냥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게 바로 데이터 메모리고요. 스택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수행 시 긴급히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 장소를 스택 메모리라고 합니다. 용도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피지컬하게 나누면은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는 롬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레시 메모리가 바로 프로그램 메모리가 됩니다. 다음 데이터 메모리는 SRAM이나 EEPROM이 데이터 메모리가 되고요. 스택 메모리는 데이터 메모리의 SRAM의 일부를 취해서 우리가 스택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메모리와 스택 메모리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메모리는 이제 좀 다른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특성은 프로그램 메모리의 이제 또 특성을 보면 프로그램 메모리는 명령어를 다운로드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C 언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PC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든 시스템에 다운로드를 하죠. 그때만 이 프로그램 메모리가 라이팅이 가능하고요. 명령어가 수행될 때는 라이트가 안 됩니다. 롬이 리드 온리 메모리인데요. 명령어가 수행될 때는 절대 라이팅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라이팅이 안 됩니다. 데이터 메모리는 리드 라이트 가능하고요. 스택 메모리도 리드 라이트 가능합니다. 아트메가 128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메모리는 128KB 프레시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한 명령어가 16바이트 단위로 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4KB 그, 요거 2로 나면 64kB, 요 4가 빠졌네, 6이 빠졌네요. 64KB의 크기가 용량이 64KB가 됩니다. 자, 여기 64KB, 여기 4가 아니고 64죠. 64KB입니다. 64KB인데요. 요게 이제 요렇게 요 64KB 16비트라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128KB 프레시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6K 곱하기 16비트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는 명령어 개수는 맥시멈 64K입니다. 그죠? 예, 64K보다는 더 많은 명령어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프레시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는 어드레스 핀 수, 하버드 아키텍처에서 롬에 연결되어 있는 어드레스 수는 2의 16성계고요. 64K니까 16성이고, 그죠? 데이터는 몇 개예요? 마찬가지로 16이죠, 그죠? 그러니까 16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메모리가 하는 역할은 명령어 저장, 명령어를 저장,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프레시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명령어를 쓸 때는 그 특수한 어떤 소켓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한 그 버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야 되고요. 그때만 라이팅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는 라이팅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메모리는 부트 프로그램 세션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세션이 나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세션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고요. 부트 프로그램 세션은 여러분들이 ISP 그를 할 수 있는 그 소켓을 그거를 하나 주게 됩니다. ISP 뭐라 그러지 이거? 하나를 주게 되는데요. 그거를 연결하면은 PC에서 작성한 그 프로그램들이 프레시 메모리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때 다운로드가 될 때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프레시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부팅할 때 컴퓨터 부팅할 때 있는 프로그램처럼 부팅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블락 그, 그 블랙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거는 칩 내부고요. 이거는 칩 외부입니다. 칩 외부. 자, 칩 내부에는 메모리가 프레시 메모리가 있고 SRAM이 있고 EEPROM이 있습니다. 자, 프레시 메모리는 롬이고요. 요 SRAM은 그거로 쓴다 그랬죠. 그죠? 데이터 메모리하고 스택 메모리를 쓴다 그랬고요. 요 4K EEPROM은 그냥 데이터 메모리처럼 쓰게 됩니다. 자, 프레시 메모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64K개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64K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의 크기는 16비트입니다. 이 SRAM이나 EEPROM의 컨테이너 박스보다 2배가 큰 컨테이너 박스가 2배나 더 큰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을 하고요. 컨테이너 박스 개수는 64K개입니다. 64K개.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와 컨테이너 박스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쓰게 되는데요. 주소가 16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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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로 나누면 뭐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16진으로 표시가 할 수 있죠. 그죠? 16진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BCH 코드라 그랬죠. 그죠? 그 헥사데시말로 바이너리를 헥사데시말로 나타내는 건데요. 요거 지금 표시된 거는 헥사데시말로 표시된 겁니다. BCH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컨테이너 박스는 0000이고요. 마지막 컨테이너 박스는 1111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시 메모리는 어플리케이션 영역과 부트 영역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여러분들이 C 언어로 PC를 사용해서 작성된 명령어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세션 안에 들어가고요. 이 부트 세션에는 여러분들이 PC의 ISP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PC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로드 시켜야 되는데요. 그때 안에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부팅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그걸 부팅한다고 그러는데 부팅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팅 프로그램이 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레시 메모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그 프로그램이 명령어들이 C 언어로 짜진 명령어죠. 그죠? 컴퓨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글을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한글을 알아먹는 것도 아닙니다. 뭐를 알아먹습니까? 이진 숫자만 알아먹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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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진 숫자를 일일이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C 언어가 중간 버퍼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로 여기에 이
디지털 시스템이 수행해야 될 명령어를 만들어주면은 그게 컴파일링을 하면서 바이너리로 바뀌고 그 바이너리 명령어가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셔츠에 저장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수행될 여러분들이 파워 온 했을 때 혹은 리셋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제일 처음에 수행되는 명령어는 0000번지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SRAM인데요. 메모리. 요거는 우리가 그냥 데이터 메모리로 쓰든지 아니면 스택 메모리로 쓰는데 스택 메모리는 SRAM 요 끝에 부분을 우리가 일부 잡아서 스택 메모리를 쓴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스택 메모리는 요렇게 0000부터 001F까지 32개의 영역, 메모리 영역을. 자, 스택 메모리는 스택 메모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SRAM은 크기가 8비트입니다. 자, 프레시 메모리는 크기가 16비트인데요. SRAM은 크기가 8비트고요. 프레시 메모리는 64K가 있는데 64K개가 있는데요. SRAM은 4K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64개의 컨테이너 박스는 16비트가 필요한데 4K개의 컨테이너 박스는 12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주소가 12비트만 있으면 되는데 12비트 그러면은요. 세 자리 헥사데시말 헥사데시말 16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리인데 합해는 항상 0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16진으로 통일해서 표현을 해주죠. 우리가 주소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16진으로 통일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000이고 마지막에는 0FFF가 되겠습니다. 주소가. 첫 번째 컨테이너 박스는 SRAM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0000이고 마지막은 0FF번지가 되고요. 0000에서 001F는 그냥 SRAM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레지스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있는 32개의 레지스터는 뭐예요? 연산을 할 때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입니다. 연산을 할 때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있는 요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갖고서 arithmetic logic unit이라는 어떤 회로가 있는데요. 그 회로에서 계산을 하고 결과값을 다시 32개의 레지스터로 저장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020부터 시작해서 0100번지까지는 00FF번지까지죠. 00FF번지까지는 요거는 64개의 IO 레지스터, 160개의 익스터널 IO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레지스터는 뭐냐면요. 뭐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트메가 128은 뭐예요? 아트메가 128은 뭐예요? 아트메가 128은 뭡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경우는 뭐예요? 주변에 IO들이 있잖아요. 그죠? IO들을 내장하고 있죠. 내장되어 있는 IO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디테일한 거는 그 IO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번지부터 0FF번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정확하게는 요 끝에 부분은 스택 메모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택 메모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지스터는 뭐 IO 포트나 여기 있는 64개, 160개는요. IO 포트나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나 타이머나 SPI 같은 것들을 컨트롤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이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짜면 변수들이 있잖아요. I, J, K 뭐 아니면은 변수나 아니면은 어레이 같은 것들이 요 SRAM에 할당이 돼요. 요 SRAM에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변수나 뭐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레이 같은 것들이 할당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KB 크기의 그리고 크기는 18비트고요. 그 개수는 4K개가 있는 EEPROM이 있습니다. EEPROM이 있습니다. 자, EEPROM은 여기는 SRAM하고 리더 라이트 구조가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SRAM이 4K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확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외부에 여러분들이 1000부터 0FF 1 요거 FFFF입니다. 요거 FFF 죄송합니다. 자, 네.
FFF 번지까지 메모리, 외부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메모리 확장하는 거는 그냥 빠르게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외부 메모리 확장하는 거나 원래 이 프레시 아토메가 128이 가지고 있지 않는 IO를 붙여서 쓸 때 외부 메모리 확장하듯이 붙여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시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리딩할 때, 읽어올 때 사용하는 포인트는 프로그램 카운터죠. PC였죠. 그죠? 자, 데이터에 여기 있는 SRAM에 있는 내용을 리드 라이트 할 때 사용됐던 레지스터는 뭐예요? X 레지스터, Y 레지스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트요. 밑에 있는 스택 포인트를 스택 메모리의 내용을 읽을 때 사용했던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짚으면 프로그램 메모리랑 크기가 16비트고요. 어플리케이션 세션과 부트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16비트고 개수는 64K가 있으니까 64K개의 그 메모리 장소로의 한 개의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드레스 수는 2의 16성입니다. 2의 16성이 바로 뭡니까? 64K죠. 그죠? 자, 64K입니다. 64K가 되는데요. 64K인데 64K입니다. 그래서 16비트가 이송이 되어 있고 16비트는 네 자리씩 묶어가지고 이진수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16진으로 네 자리 16진으로 16개가 네 자리 16진, 4개로 나누어져서 4개, 네 자리 16진으로 표현됩니다. 자, 요거는 16진입니다. 16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0000번지부터 FF번지까지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카운트를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거는 여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거는 바로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수행돼야 될 지금 웨이팅하고 있는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가리키게 되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SRAM인데 아까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SRAM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요 챕터 2가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조교가 간단하게 이제 그 아토메가 128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접속시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접속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런 시켰을 때 여기 퓨즈 비트입니다. 퓨즈 비트를 선택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체크된 게 있어요. 이거 절대 체크하면 안 됩니다. 네. 체크를 하게 되면은 103 호환 모드로 사용해서 지금 요런 스타일의 모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모드를 쓰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요런 일반 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모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0000부터 001F까지는 레지스터로 이용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0020부터 00FF번지까지는 우리가 요게 IO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있는 나머지 100부터 요게 잘못됐죠. 그죠? 0FF입니다. 0FF. 0FF까지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널 램으로 이용합니다. 인터널 램으로 이용하고 요 끝에 부분을 우리가 스택 메모리로 이용하고 요거는 데이터 메모리로 이용한다 그랬죠. 데이터 메모리를 이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외부에 붙이고 싶었을 때, 그 데이터를 더 붙이고 싶을 때 이제 여기 1000인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1000에서부터 FFF까지가 저 익스터널 메모리를 활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마찬가지로 0000부터 01에 30일 레지스터, 뭐 요거는 익스텐디드 IO, 그 다음에 요거 좀 잘못됐는데 4kg 램, 그러니까 익스터널 램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일반 모드를 선택해서 쓰셔야 되고요. 여기 체크된 거면은 나중에 체크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램은 메모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32개 레지스터는 레지스터나 SRAM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0000에서 001F까지. 자, 그 다음에 IO 레지스터는 64개, 익스터널 IO 레지스터 160개 합해서 IO를 내장된 IO를 액세스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메모리 맵디드 IO와 아이솔레이티드 IO로 되어져 있는데 메모리 맵디드 IO는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메모리 맵디드 IO는 이제 우리가 크게는 메모리하고 IO가 구분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크게 이제 CPU에 보면은 메모리하고 IO는 인풋 아웃풋이죠, 그죠? 자, 여기 같은 시스템에 한개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하고 IO를 서로 구분해주기 위해서 뭐를 씁니까? 어드레스를 쓰죠.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 로케이션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쓰잖아요, 그죠? 주소를 쓰죠, 그죠? 주소를 이용해서 니는 1번지다, 니는 2번지다, 니는 3번지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쓰죠. 여러분들이 제가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제가 뭐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대학을 1984년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특례보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군 생활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3주간 훈련만 받고 5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군을 필요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은 사격 연습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사격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느냐, 왜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사고 날까 싶어서 사격을 연습을 안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군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뭐를 받습니까? 군번을 받죠. 그죠? 군번이 번호가 다 다르죠. 그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내죠.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숫자를 가지고 메모리 위치를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군에 갔을 때는 군번이라 그러지만 여기서는 주소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집과 집, 옆집과 여러분 집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를 마찬가지로 쓰게 되는데요. 이 주소를 IO도 메모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요. IO도 여러분들이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딱 3개는 들어가죠. 키보드, 모니터, 그 다음에 마우스. 좀 능력 있는 사람은 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거 뭡니까? 카메라, 그 다음에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달리죠. 그죠? 또 게임 좋아하는 학생은 게임에 관련된 어떤 그 장치들이 달리게 되죠. 그죠? 그게 다 IO인데요. 그 IO를 서로 구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어드레스를 쓰게 됩니다. 이 어드레스를 쓰게 되는데요. 메모리 맵디드 IO는 이 IO를 메모리처럼 보고 주소를 활당해 놓은 거를 메모리 맵디드 IO라 그러고요. 아이솔레이티드 IO는 요 메모리하고 IO의 주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IO인 경우에는 IO의 주소하고 메모리의 주소가 서로 같아도 됩니다. 오버랩 돼도 되는데요. 메모리 맵디드 주소인 경우에는 요 메모리하고 IO가 주소가 같으면은 파킹이 일어납니다. 파킹 아시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당구 칠 때 탁 치면은 맞지 말아야 될 공을 맞는 걸 우리 파킹이라고 그러죠. 그죠? 파킹이 일어납니다. 자,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메모리 맵디드 IO와 아이솔레이티드 IO를 쓰게 됩니다. 자, 요 64개는 뭐 메모리 맵디드 IO 방식이나 아이솔레이티드 IO 방식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8개는 메모리 맵디드 IO 방식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드웨어를 짜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내부 SRAM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 변수가 내부 SRAM에 지정이 돼요. 근데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누가 합니까? 컴파일러가 알아서 지정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SRAM, 내부 SRAM은. 그리고 저 스택 메모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명령어가 하나 수행될 때 사용되는 시스템 클락이 1클락이라 그러는데요. 내부 SRAM인 경우에는 2클락이 사용이 됩니다. 내부 SRAM에 있는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할 때는 투클락이 사용이 됩니다. 자, 내부 SRAM일 때는 ALE 리드 라이트 신호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SRAM이 있는데요. 내부 SRAM이 부족할 경우에 확장할 수 있는데, 요게 0000에서 1000에서 이 FFFF까지 0X는 16진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장이 가능합니다. 64kb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원 바이트 데이터를 액세스 하는데 내부 SRAM보다는 더 많은 클락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EPROM이라는 게 있습니다. EEPROM. EEPROM은요, 시스템 상수나 변수의 현재 값을 저장할 때 쓰게 됩니다. 예. 요거는 자, S랭, 자, 피지컬한 특성을 이야기하면은요, 자, 프레시 메모리인 경우에는 파워를 인가했다가 파워를 끄면은 프레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S램인 경우에는요, 램인 경우에는 파워가 인가되어 있을 때만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파워를 끄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싹 다 초기화가 되어버립니다. 초기화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는요. 무슨 값을 가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랜덤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필름은요. 프레시 메모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리드도 되고 정기적으로 라이트도 되는 요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요 4KB EEPROM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이용하느냐 하면은요. 4KB EEPROM은 어떨 때 많이 요거는 마찬가지로 파워를 끄더라도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워야 지워지지. 요 프레시 메모리인 경우에는 라이트가 불가능하죠.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라이트가 불가능한데요. 이 4KB EEPROM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도중에도 여기 있는 내용을 리드 라이트가 가능을 합니다. 그냥 데이터 메모리처럼 씁니다. 예. 자, 시스템 상수나 변수의 현재 값들을 저장합니다. 그래, 지워지지 말아야 될, 파워를 끄고 난 뒤에 지워지지 말아야 될 어떤 변수 값들 있죠?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쓰는 암호 있죠? 패스워드. 여러분들 컴퓨터 딱 켜면은 지금 제 같은 케이스는 컴퓨터에도 패스워드가 걸려있지 않고 제 핸드폰에도 패스워드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면은 집에 들어가고 뭐 샤워하고 나오면은 와이프가 제 핸드폰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를 종종 봐요. 그냥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싫으면은 그 핸드폰에 뭡니까? 패스워드를 걸어두죠. 그죠? 그 패스워드가 요런 EEPROM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저장을 해서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입력을 해놓고요. 파워를 끄더라도 그 패스워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 온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한 패스워드하고 매칭을 시켜서 틀리면은 그냥 동작을 시키면 돼요. 시스템 죽여버리면 되고 패스워드가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동작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상수나 변수의 현재 값을 저장할 때 그리고 4KB 크기는 4KB입니다. 개수는 4K개가 있고요. 크기는 1바이트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메모리와 같은 다른 주소 공간을 가집니다. 이거는 자기만의 또 독특한 주소 공간을 가지고요. 이때 EEPROM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EAR 레지스터, EARL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EDR 레지스터는 EEPROM에 쓰거나 읽을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게 되고요. ECR 레지스터는 쓰고 읽기 제어 레지스터를 쓸 때 ECR 레지스터를 쓰게 됩니다. 자, EDR 레지스터는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거고 ECR 레지스터는 쓰고 읽기를 제어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EEPROM에 있는 내용을 리드할 때는 EAR 레지스터를 지정하고 EDR로부터 데이터를 리드하고요. EEPROM의 데이터를 라이트할 때는 EAR의 주소를 지정하고 EDR의 데이터를 라이팅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자, 이것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EAR 레지스터하고 EAR 레지스터는요. EAR 레지스터는 16비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2비트만 이용합니다. 왜 12비트만 이용하는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DR 레지스터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 CR 레지스터는 1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4비트만 쓰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4비트만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자, 이렇게 4비트만 쓰게 되고 요 비트에 대한 특성을 보면은요. 이 RI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인터럽트를 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요거 1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드 라이트 할 때 인터럽트가 걸리고요. 0을 하면은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 MW 레지스터는요. 이 MW가 1이면은 이 필름의 데이터가 라이트가 가능하고요. 이 MW가 0이면은 라이트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라이트 해주기 위해서는요. 이 MWE에 1로 설정을 한 후에 4클락 뒤에 4클락 안에 이 안에 4클락 뒤가 아니고 4클락 안에 이 ME가 1이면은 라이트가 수행이 됩니다. 여기 1로 돼 있으면은 라이트가 수행이 되고요. 예. 이 MWE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라이팅이 준비가 되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1이 되고요. 그리고 라이팅이 시작되면은 4클락 뒤에 하드웨어적으로 클리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있고요. 이 WE는요. 여기 1이 되었을 때 이 필름이 라이팅을 시작하고요. 0이 되었을 때 라이팅이 끝나는 겁니다. 라이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고 시작이 됐을 때는 여기 자동으로 0이 됩니다. 자동으로 0이 됩니다. 0이 됐다가 이제 이 그 라이팅이 가능하면은 요거를 1로 설정을 해줘야 1도 돼 있고요. 1로 되고요. 이 알리가 1일 때 이 필름의 데이터를 리딩을 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조금 다음 어, 저 30분 한 30분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